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께 올해 알고리즘 요정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사진 미디어 조선혜입니다. 오늘이 2025년 마지막 날입니다. 작년에는 계엄 당일 많은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제가 영현백에 들어가지 않고 물고기 밥이 되지 않았는데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제가 7월 21일에 아사진 미디어를 창간하고 5달 동안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 지지 덕분입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해서 올해 저희 아사진 미디어 보도 결산을 좀 해봤는데요. 신생 매체, 지금 구독자 300명이 갓 넘었습니다. 이런 매체의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는데 혁혁한 기여를 해주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께 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을 제가 오늘 약간 우참 챌린지가 될 것 같은데 정리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025년 보도 결산 독보적인 불통 행보 국민의힘 극우 노선 고착화 장본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께 상을 드리겠습니다. 격정적인 2025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올해 7월 21일 창간한 아사진 미디어는 지난 5개월간 본지 인터넷 지면과 저희 티스토리 사이트죠. 거기와 이제 유튜브 등 영상 플랫폼을 가장 뜨겁게 달군 올해의 알고리즘 요정상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독보적인 극우 행보를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혈압을 상승시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활약상을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5개월간 55개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기사로는 그거보다 조금 더 적은데 52개 정도 53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했던 장동혁 대표를 선정을 했고요. 11개였습니다. 보도가. 영상까지 포함해서 11개 보도를 차지를 했는데 사실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와 배우자 김건희 씨도 상당한 지분을 차지했습니다. 특검 전국이었기 때문에 합해서 11개 정도 되더라고요. 거의 비등비등한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한 몸이기 때문에 지분을 따지면 반반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압도적으로 높은 지분을 차지해서 20%의 지분을 차지한 장동혁 대표의 활약상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화려한 등장. 2025년 8월 11일 보도입니다. 한참 장동혁 대표가 후보로 거론될 당시에 제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분들의 이력서를 쓸 수 있습니까? 라는 시리즈를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당시 후보의 과거를 좀 정리한 기사였는데 친한, 친윤, 친길 변천사를 좀 정리한 기사였습니다. 이게 엄청난 관심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장동혁 당시 당대표 후보의 흑역사를 정리한 기사인데 흑역사 이력 그 자체가 흑역사였습니다. 기사를 아주 간단하게 조금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동혁 후보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2023년 12월 29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당 사무총장에 임명되면서 친한계 얼굴로 급부상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놀라운 이력인데 공천 실무 작업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직은 통상 재선이나 3선 이상 중진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초선이었던
장동혁 후보를 전격 발탁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전폭적인 신임을 받던 장동혁 후보가 한동훈 위원장과 갈라선 계기는 12.3 비상계엄입니다. 이후 윤석열 씨에 대한 탄핵입니다. 장동혁 후보는 탄핵 반대를, 한동훈 위원장은 탄핵 찬성을 주장하면서 다른 길을 노선이 달라진 건데요. 장동혁 후보는 이후 윤석열 씨 탄핵 반대 기독교 집회 세이브 코리아 국가비상기도에 여러 차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친전환길계로 갔는데, 이런 당대표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당시 국민 관심이 비상했기 때문에 아마 이 기사가, 영상이 많이 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는 2025년 8월 26일 기사입니다. 국민의힘은 망했다. 장동혁 대표가 이제 선출된 날 쓴 기사입니다. 국민의힘의 새 당대표로 친전환길계 장동혁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뛰었던 김문수 후보를 제치고 이변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 이제 대선에서 후보로 뛰었던 후보가 다음 당대표를 만약에 대통령이 되지 않을 경우 당대표를 하는데, 그걸 깨고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가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극우 노선 고착화 우려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던 시기였습니다. 장동혁 후보 기사 일부를 좀 읽어드릴게요. 장동혁 후보는 22만 302표를 얻어 새 당대표로 당선됐습니다. 결선 투표에서 맞붙은 김문수 후보는 21만 7,935표를 얻어 2,367표 차이로 졌습니다. 당원 투표가 80%가 반영됐고 국민 여론조사가 20%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장동혁 후보 모두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의 탄핵에 반대하는 반탄파였는데요. 극우 대표 스피커 전한길 씨의 선택은 장동혁 후보였습니다. 전한길 씨가 지난 19일 언제지? 2025년 8월 기사니까요. 8월 19일 전한길 씨가 유튜브에서 전한길 뉴스를 통해서 자체 여론조사라면서 거기서 1등을 장동혁 후보가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지지선언을 한 거라고 다들 봤는데요. 정말로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가 된 거죠.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당시에는 뭐라고 해야 되죠? 선거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TV 토론을 할 때도 그렇고, 조금 약간 중도 지지층도 같이 포용을 할 수 있는 어떤 발언들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근데 장동혁 후보는 전혀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아니었던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서 이거 국민의힘 극으로 가는 거 아니냐 라는 심각한 우려가 이때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는 2025년 10월 19일 기사인데요. 윤석열 씨 면회했던 내용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씨 면회를 한 거는 아주 소수의 윤어게인 세력을 제외한 모든 시민의 공분을 산 사건이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1주기 한 달 전쯤이죠. 당시에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과 일부 중진 의원들이 계엄과 탄핵 반대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초재선 의원분들은 대국민 사과를 했고, 다른 중진분들은 이제 페이스북이나 기타 여러 공개 발언을 통해서 사과를 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 변곡점이 있겠습니다만 윤석열 씨 면회한 거부터가 좀 강하게 이분들의 마음을 흔든 사건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기사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면, 장동혁 대표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서 어제 오전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하고 왔다.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 라는 글을 올려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성경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고 있다니. 당 내부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연합뉴스 TV 그 인터뷰에서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이 그 국민의힘 의원들 단체방에서 나왔던 얘기를 보도로 한 바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당대표로서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생각한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해명해 주길 바란다고 김재석 의원이 단체방에서 얘기를 했다는 내용을 보도가 됐습니다. 저 오늘 우참 챌린지 완전 실패했습니다. 너무 웃겨가지고. 그 외에도 장동혁 대표의 활약상이 굉장히 많은데요. 건국전쟁2 관람 인증한 거,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찾아가서 반도체 특별법 52시간 예외하는 걸 통과시키겠다고 얘기했던 거. 제가 기사 링크랑 영상 링크를 다 달아놨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은 52시간 예외가 좀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이닉스는 기존에 있는 지금 초과노동 제도,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도 이제 못 채울 만큼 야근이 별로 없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52시간 얘기해서 굉장히 장동혁 대표가 반도체 시장의 그 현실을 모르고 갔다라는 지적을 했던 기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장동혁 대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 회동했던 내용,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온순한 그 뉘앙스를 보여서 그거를 이제 그냥 간단히 보여주는 영상만 찍었었고요. 그 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주택 6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집이 없고 피눈물이 나고 뭐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 지적한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탄핵 반대에 대한 사과 없이 갑자기 5.18 참배를 하겠다고 광주에 갔던 그 내용도 좀 보도를 했었고, 황교안 전 대표, 지금 직책이 어떻게 되죠? 기사를 봐야 알겠네. 그분이 이제 체포가 되면서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 함께 싸우자라고 했던 그 심각한 분기점 아마 여기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 소수의 국민의 의원들이 기엄 사과해야 된다라는 결정을 굳힌 계기 아니었을까. 굉장히 많은 정치평론가 분들 등등 해서 엄청난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을 끝내고 좀 긴 과정을 거쳐서 한미 패특시트 발표를 한 날, 장동혁 대표가 대장동 사건을 넣기 위해서 이거를 오늘 발표했냐 라는 무리한 얘기를 했던 것도 보도를 했었고요. 최근에 크리스마스 이브날 저희 아사즈미디어가 보도한 거는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한 내용이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한 입법에 반대를 하면서 24시간이나 필리버스터를 했는데 최장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당내 리더십을 과연 잡을 수 있을까? 별로 그렇지 않은 낌새들이 보이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짚은 기사였고요. 그래서 총 5개월간 저희 아사즈미디어가 11개의 기사와 영상으로 장동혁 대표의 극우 행보를 열심히 비판했던 그 점에 비춰서 저희가 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의 알고리즘 요정상입니다. 수상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선정 이유. 위 사람은 2025년 한 해 동안 민심과는 정반대로 질주하는 독보적인 역주행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본지가 장동혁 대표의 극우 행보를 보도할 때마다 대중의 분노는 거대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타고 불길처럼 번졌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입이 열릴수록 아사진 미디어의 데이터는 폭발했고 이는 권력의 민낯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증명하는 소중한 지표가 됐습니다. 본지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본의 아니게 일조한 그 헌신적인 행보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 상을 수여합니다. 특기사항도 있습니다. 부상은 없고요. 종이로 된 상장도 없습니다. 이거 봐주시면 됩니다. 그냥. 대신 본지의 2026년 밀착 감시권을 무상으로 연장해 드립니다. 내년에는 또 어떤 분이 이 상을 받게 될지 상 이름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때그때 아이디어를 짜내서 적당한 걸로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 그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시상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에 계신 분이 받을 확률이 좀 높지만 그건 또 모르겠습니다. 제가 7월 21일 아사진 미디어 처음 창간할 때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기사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 팔로업이 필요한데 제가 몸이 한계여서 어쩔 수 없이 이 특검 전국에 지금 건강 이상을 호소하고 계시는 김건희 씨를 비롯해서 이분들의 현재는 대중들이 이제 잘 기억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찾아내고 또 발굴하고 추가로 또 보도하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조금 2차 특검이 진행이 되면 추가로 더 계속 팔로우업을 할 예정인데요. 어느 정도 그 2차 특검이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이제 또 지선 국면으로 가게 되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지나고 돌아보니 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기운을 잃지 않고 계속 보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에 부탁도 잘 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부탁을 해오는 걸 이제 받아서 해결하는 입장이었던 경우가 많아서 난 빚이 없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올해를 쭉 돌아보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제 기사를 봐주시는 분들, 그리고 귀찮고 시간이 좀 부족해서 쇼폼 영상만 봐주시는 분들께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제가 힘을 잃지 않고 계속 추가로 진실에 가까운 어떤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데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